대나TV 유튜브 구독 신청으로 저희에게 힘이 되어 주십시오. 음악철의 연기교실 20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20. 기다려라. 물은 100도에서 비로소 끓는다. 99도에서 포기한다면 얼마나 억울한가. 단 준비하면서 기다려라. 수천 권의 독서와 수천 편의 영화와 끊임없는 배우 훈련 속에서 배우는 탄생한다. 반짝 배우는 금방 사라진다. 시대 정신을 가진 배우만 살아남는다. 기다려라. 이게 물을 끓을 때는 온도계를 넣으면 어디가 99도인지 아니까 얼마큼 더 기다리면 되는구나 이걸 알아요. 네. 근데 배우는 내가 지금 99도까지 와 있는지 90도까지 와 있는지 그리고 나의 운이 여기서 이제 운이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운들, 다른 게 아니고 그 수영이나 육상 같으면 기록이 딱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눈으로 아는데 네. 사실 배우들은 그때 대중들의 취향이라는 게 작용하거든요. 그 취향은 사실 예측 불가능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운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게 가까이 왔는지 멀리 있는지를 모릅니다. 이게 함정 아니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태조왕건이 드라마가 대박이 날 때 그게 2000년도입니다. 제가 처음 연극 무대에 섰을 때가 제대하고 83년도 오태석 선생님의 자전거였는데 무려 17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어떻게 견디셨습니까? 그런 날이 올 줄 기대하면서 이제나 저제나 언젠간 오겠지 했는데 그게 17년이 됩니다. 그래서 언젠가 네. 저 TV 첫 출연이 병사 몇이라고 그러셨죠? 네, 군사 2입니다. 아 그것도 사극이었네요. 네, 조선왕조 500년 있었죠, MBC. 네. 거기서 임진왜란 편. 네. 거기서 쫓겨가는 군사 1도 아니고 2. 대사는 딱 한마디입니다. 근데 대사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군 피하시. 네. 그래서 별을 달기까지 17년이 걸린 병사기에서 거죠. 장군까지 17년 걸렸다. 아, 그때가 85년도니까. 네. 2000년을 기준으로 하면 15년 걸렸고. 15년 걸렸다. 네. 그럼 이제 옥황상제 역도 한번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저승사자 역으로. 아니 저승사자도 이제 네. 승진을 해가지고 저승사자는 승진이 안 되나 보죠? 네. 옥황상제. 네. 괜찮고. 뭐 염라대왕. 예. 염라대왕 괜찮아요? 염라대왕. 네. 예,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여태까지 염라대왕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드라마는 하나도 없었는데 이제 한 번쯤 나올 때가 된 거 아니에요? 전설의 고향에서 있었어요. 주인공으로 나왔습니다. 예, 염라대왕이. 조연이 아니고요. 예. 그 제목도 기억납니다. 뭐요? 염라대왕의 증언. 거기서 제가 저승사자로 또 나왔습니다. 그 염라대왕이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김선겸 선생님. 선이 굵은 배우 계시죠. 아니 지금 갑자기 태조왕건 할 때 아작에 했던 그분입니다. 제 장인 어른이 될 뻔했던. 이렇게 돌고 돌아 인연인데 네. 17년 구체적으로 한번 여쭙겠습니다. 네. 자, 끊임없이 독서를 하고 영화를 보면서 자기를 단련해라. 네. 그냥 기다리는 건 의미가 없다고 그건 그러셨잖아요. 낭비죠. 시간의 낭비. 그러면 그냥 일반 관객이 영화를 볼 때와 배우 지망생이 영화를 볼 때와 어떻게 달라야 합니까? 저는 그래요. 특별한 방법. 네. 우리는 뭐 조명이나 카메라 기술이나 이런 거는 별로 이렇게 눈에 들어오지 않고 그 배우의 눈빛이나 몸짓이나 연기 디테일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몸짓이나 눈빛이나 배우의 디테일을 주목해서 보라는 거죠. 그렇죠. 그걸 따라가다 보면 훌륭한 교과서으로 사는 거죠. 되게 영화를 볼 때는 몇 가지 감상의 축이 있다고 하는데 첫 번째가 스토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가 스펙터클이라든가 카메라 워크라든가 특수 효과라든가 요거를 따라가는 감상의 축. 세 번째는 이제 역사적인데 그 배우가 나왔던 다른 영화와 비교하면서 오드리 헵번이 나온 영화와 그러니까 강하늘이 나온 전작과 이번에는 어땠다. 유아인의 작품 두 개가 동시에 걸렸는데 요거를 한번 비교해 가면서 보자. 요런 거. 아니면은 장록수다, 장희빈이다. 그러면 장희빈을 다뤘던 옛날 영화와 비교해 가면서 이런 건데
지금은 저는 이제 그 자체, 네. 그 한 연기 편의 자체로.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 제가 그 따라가고 싶은 배우가 있잖아요. 네. 그 배우의 심리선을 따라갑니다. 아, 그럼 그 심리선이라는 거는 지금 제가 이해하기로는 역시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극중 인물로서의 심리선. 네. 요게 하나가 있고요. 네네. 또 하나는 저 배우가 저 연기를 할 때 어떤 생각을 하면서 말하자면 설계를 했을까. 그 두 가지를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는 좀 복잡하고 제가 생각할 때는 말하자면 내부자들을 좀 우리가 예를 들어 봅시다. 네. 저는 3시간 넘는 예, 그 감독판. 오리지널 저도 그걸 감독판으로, 봤어요. 근데 지금도 이제 인상에 남는 대사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백윤식 선배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이병헌한테 이런 곰 같은 여우를 봤나? 그렇죠. 그것도 아주 네. 네. 아, 그 톤, 목소리 톤, 네. 음색, 그 눈빛. 이건 뭐 역사에 남을 만한. 그게 어떤 면 연기를 조금만 좀 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학생들. 굉장히 역설적인 거죠. 네. 예? 여우 같은 곰을 봤나? 네. 그거죠. 네. 대사가. 곰 같은 여우를 만난가요? 여우 같은 여우. 아무튼 네. 예. 그게 내가 볼 때는 여우 같은 곰을 봤네. 네. 아무튼 곰 같은 여우. 아무튼 그 대비. 예, 그 대비. 제가 얘기하는 음계. 네. 적정선을 유지합니다. 너무 크게 질르지도 않고 너무 낮게 깔지도 않고 그 적당한 음계와 볼륨으로 얘기한다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표정. 네. 네. 그러면은 같은 영화를 여러 번 보십니까? 필요에 따라서. 그러면은 먹고기 둥지로 날아간 새는 틈만 나면 보죠. 수십 번, 수백 네네. 번. 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제 영화를 잘 보는 법에 대해서 정리를 하신다면 어떤 영화를 보고 저 영화에서 내가 저 연기만은 좀 가져다 쓰고 싶다, 담고 싶다 하는 게 있으면 다시 보고 그것만 집중해서 보고 그 대사의 톤, 표정, 손짓, 발짓 이런 거를 정밀하게 현미경을 놓고 보듯이 본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요즘엔 뭐 다운받아서 볼 네. 수도 있고 또 CD도 나와 있으니까 이제는 뭐 정보 부재는 없어요. 그렇죠. 자기가 얼마든지 그런 정보를 갖다 쓸 수 있으니까 자기 취향에 맞게 얼마든지 선택해서 집중할 수 있는 거죠. 좋은 시대가 열린 거예요. 좋은 네, 시대가 됐습니다. 그럼요. 80년대만 해도 네. 뭐 라쇼몽이 어떻다, 뭐 스페이스 오디세이가 어떻다. 누가 스페이스 오디세이 비디오 테이프를 소장하고 있다고 그래서 가진 아부를 해서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그런 거를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권력이었고 근데 막상 봤는데 전혀 감동이 없었어요. 왜냐면 여러 번 재복사 해가지고 뿌연 데다가 아하. 스페이스 오디세이를 14인치 TV 화면으로 봤으니 근데 지금은 어쨌거나 정보 자체에 접근하는 길은 활짝 열려 있으니까. 네. 또 유튜브도 있고. 네. 자, 그럼 책을 읽는데 배우의 독서는 어떤 면에서 좀 특별해야 됩니까? 저는 일단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를 먼저 읽는 게 네. 독서를 지루하지 않게 견디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요리면 요리, 그러니까 좋아하는 분야부터 읽어대라. 그러니까 백제사면 백제사, 네네. 무기면 무기. 네. 네.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언급되는 분야가 또 있어요. 네. 그러면 또 그 분야를 또 찾아서 봅니다. 네. 또 그 분야를 찾아서 읽는데 어떤 시집이 또 언급이 되면 그 시집을 또 구해다 봅니다. 그런 식으로 자꾸 만약 연관 검색어처럼 네. 꼬리에 꼬리를 무는 독서가 지루하지 않고 견딜 수 있는 거지. 어떤 꼭 이거는 뭐 필수 독서다. 네. 그것 자체가 위압감을 줘서 견디기 힘듭니다. 저는 이제 책을 읽을 때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네. 저자와 제가 대화를 하는 그렇죠. 생각을 하고 보다 책과 책이 나중에 대화할 책과 수 책이 있는 대화를 하는 그런 단계까지 가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책을 처음 볼 때는 그냥 쭉 보고요. 두 번째 볼 때는 이제 밑줄을 치면서 보고 네.
그러면은 세 번째 볼 때는 이제 밑줄 위주로 보는데요. 오케이. 첫 번째 볼 때 시간이 제일 많이 걸리고 두 번째는 의외로 이제 정독이죠, 그게. 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볼 때는 시간이 거의 안 걸립니다. 그런데 그 경우에 기억에 남는 이 정보량은 굉장히 늘어납니다. 사실 책 한 권 읽고 나서 정말 인상적인 경고 하나 머릿속에 남기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절망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책에 있는 정보가 잠재의식 속에 이렇게 다 쌓이는. 오호. 그러니까 저기 스펀지처럼. 그렇죠. 오호. 그래서 두 번, 세 번, 네 번, 물론 이제 마음에 드는 책 얘기입니다. 네. 그렇게 읽으라는 것은 원하는 정보를 원하는 순간에 꺼내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게 진짜 자기의 지식이고 예. 그 지식이 모아져서 결정체를 이룬 게 지혜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갑자기 지혜가 생기진 않잖아요. 네. 지식의 어떤 화학 반응, 자연스러운 화학적인 반응을 거친 게 지혜라고 생각해요. 사실 지식과 지혜에도 약간의 좀 차이가 있습니다. 네네. 그 지혜의 목적은 네. 생존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시평이라 그럴까요? 이게 좀 짧아요. 그러니까 당장 살아가는 데 필요한 처세술 비슷한 게 지혜고 네. 사실은 내 뒷세대, 그 다음 세대 수백 년의 시간을 두고 생각하는 게 지식이기 때문에 네. 이 두 개를 잘 조화시키는 게 지식과 지혜를 지식과 조화시키는 지혜를 게. 조화시키는 게 인생 네. 잘 사는 길입니다. 훌륭한 생각. 네. 네. 그러면 이제 음. 어떤 책, 아까 연관 검색어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 최근에 독서 경험, 영화도 그럼 연관 검색어처럼 갈 수 있겠네요. 그럼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말했던 저는 사실은 영화는 배우 위주로 봅니다. 말하자면 예를 들면 로버트 드니로다. 네. 그럼 로버트 드니로가 나왔던 주요 작품들 있잖아요. 예. 그런 작품들을 찾아서 봅니다. 젊었을 때. 네네. 택시 드라이버. 네. 그러면서 최근에 조금 시간이 네. 지났지만 미션 D, 카지노 D. 네. 저는 카지노에서의 그 정말 요즘 얘기하는 무작정 들이대는 연기, 네. 정말 날 것 같은 야생마 같은 연기를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것도 그 나이에. 예. 네. 정말 그 동물적으로 연기한다는 게 확 느껴지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준비를 하면서 기다려라. 네, 이건 네. 의 핵심인데. 그러니까 연습하면서 기다리라는 거죠. 예?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막연히 자기의 시대가 오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시간이 없어요.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면 어떤 기회가 온다는 거는 지금 내가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 그 기회를 놓치기 쉬워요. 그 기회가 오기 전에 지금 바로 오늘 해야 될 몫이 있는 거예요. 기회가 온 다음부터 준비하면 늦는. 이미 늦는 네. 거죠. 네. 그런데 기다림만큼 사람을 지치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네. 그리고 황지호 시인의 시 중에는 네. 오지 않는 미래를 기다리게 해서 미안하다 안 해요. 라는 구절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미래가 온다는 확신이 있으면 견딜만 한데 네. 이게 지금 17년 만에 그래도 왔으니까 지금 저희가 이런 영상물도 찍는 거고 웃으면서 말씀하실 수 있는 건데 그러네요. 예. 30년이 지나도 안 왔다. 그러면 이제 그러네요. 20살 예, 때부터 준비했는데 나이는 50이고 물론 그 자체도 의미 있는 생애입니다. 네. 그렇지만 조금은 지치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20살에 시작해서 네. 50이 될 때까지 안 오면 빨리 다른 직업 알아봐야 됩니다. 근데 50에 다른 직업 알아보려면 그것도 쉽지는 않은 일이죠. 쉽진 않으니까 네. 한 10년 정도에 아마 결정이 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본인은 근데 17년을 근데 저는 그때 이제 동아영상도 받고 네. 청룡상도 받으면서 그게 위안이 되면서 견딘 거죠. 그러니까 대중적으로는 널리 알려지지 않았지만 네네. 연극계에서는 인정을 받으면서 또 영화계에서도 인정을 받으면서 대하 드라마의 어떤 발판이 된 거죠. 네. 그러니까 그게 말하자면은 저 연장 물리학 같은 거로군요. 전자오락에 나오는 예. 요거 딱 하면 생명 연장되고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
공식적인 인정, 상을 동아연극상이나 뭐 네. 청룡영화제 네. 나무조연상 네, 네. 이건 공식적인 인정이니까 네. 물리하게 말하자면은 이 유효 기간이 좀 긴 거고 네, 네. 예를 들어 누구나 인정하는 연출가나 동료 배우가 인정을 한다면 네. 이것은 이제 공식적인 인정이 아니라 사적인 인정이지만 그래도 그것 때문에 좀 버틸 힘을 유보되는, 생기는 거고. 예, 좀 시간을 구하는. 그렇지만 10년 안에 되게 결판이 난다고 생각해요. 네. 요즘에 뭐 10년도 못 기다리는 친구가 많은데, 네. 어떤 일을 하든 10년 정도의 어떤 기간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10년 정도는 그래도 숙성을 해야 투자해야 된다. 네, 투자해야. 성공이든 실패든 네. 10년의 세월은 바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다른 걸 알아보라 이제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네. 저는 과거에 제가 이제 영국에 있을 때 네, 네. 제 선배님이 자기 딸 영어 학원에 좀 넣어달라. 오, 방학을 맞이해서. 예. 근데 한국 사람들이 없는 데를 좀 찾아달라. 아니, 왜냐면 한국말 아무래도 하게 네. 되니까. 한국말 쓰면 영어가 안 느니까. 네. 그래가지고 영국 시골에 제가 15명 한 클래스인 그 학원을 찾아가지고 네. 그게 람스게이트라는 음, 도시였습니다. 항구 도시. 네. 13명이 프랑스 여학생, 오케이. 한 명이 인도 여학생, 한 명이 그 친구였습니다. 네, 네. 그래서 결과는 어땠습니까? 2달이 지났습니다. 네. 영어는 별로 안 늘었습니다. 왜? 프랑스어가 완벽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를 기대했는데 네. 프랑스가 대세니까. 아니 학생들이 13명이 많으니까. 프랑스 여자이고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배운 것보다는 이게 수직적으로 선생님한테 배운 것보다는 네. 수평적으로 배우는 게 훨씬 더 그래서 친구가 중요하고. 친구가 중요한 거죠. 오케이. 그래서 프랑스어가 정말로 완벽해졌습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후회합니까? 안 후회합니까? 후회 그 안 부모가. 하죠. 아, 근데 예. 지금 열심히 준비를 하면 예. 설령 10년이든 20년 후에 다른 거를 하더라도 네네. 그때 쌓아놓은 거를 가지고 네. 다르게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네. 절대 인생 공짜가 없습니다. 물론 연기에 예. 쓰는 게 제일 좋습니다만. 음. 네. 자, 김학철의 배우교실 네. 20번째였네요. 네, 20번째입니다. 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기다려라. 물은 100도에서 비로소 끓는다. 90도에서 99도에서 포기한다면 얼마나 억울한가. 단 준비하면서 기다려라. 수천 권의 독서와 수천 편의 영화와 끊임없는 배우 훈련 속에서 배우는 탄생한다. 반짝 배우는 금방 사라진다. 시대 정신을 가진 배우만 산다. 이 시대 정신은 말이죠. 네. 햄릿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뭔가요? 광대들한테 햄릿이 그런 얘기를 하죠. 배우는 시대의 연대기요 압축도다. 이 시대를 외면할 수는 없다. 이렇게 자기 숙부 앞에서 네네. 숙부가 아버지 독사라는 거지 이걸 연극으로 꾸면서 보여줄 때 그 배우들한테 배우들을 이제 말하자면 훈련시키면서 네. 그런 얘기를 하죠. 그 극중극에 나오는 대사로 극중국을 지도하면서. 네. 네네. 햄릿은 위대한 연출가예요. 그러면서 인생을 꿰뚫은 거죠. 네. 네. 정치를 하지 말고 연출을 했으면 그 배우들과 함께 유랑극단을 만들어서 떠났으면 이거 새로운 해석이군요. 네. 말하자면 햄릿이 극중극을 하면서 복수라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짓인가라고 해서 네. 그 광대들을 데리고 유랑극단 단장이 돼서 그렇죠. 또 다른 인생을 살아보는 네. 그 버전으로 한번 쓰시죠. 그래서 네. 그 햄릿 같은 경우에는 그 로렌스 첸과 길덴스턴은 죽었다라고. 네네. 왜 햄릿이 그 자기를 배신한 친구 2명 네. 사지로 몰아넣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것만 또 따로 말하자면 증폭해가지고 이미 희곡으로 쓴 분들도 계시고. 그렇죠. 예. 로덴스텐과 길덴스턴은 죽었다. 죽었다. 그 햄릿은 제가 볼 때 여러 가지로 변주가 가능하군요. 예. 정치가라기보다는 사실은 예술가에 가까운. 그럼요. 그럼 네. 햄릿이 정치한 적은 없잖아요. 복수만 네. 했지. 네. 네. 그러니까 하나의 위대한 예술가. 네. 위대한 예술가로 남았어야 돼요. 네. 마지막으로 팁 하나만 부탁드립니다. 네. 기다림은 상당히 사람을 지치게 하는데 네. 어떻게 하면 덜 지칠 수 있습니까?
안 지칠 수 있습니까? 배우는 그날그날의 계획표가 있어야 됩니다. 막연하게 뭐 5년, 10년 세월을 기다린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그러려면 10년 만에 어떤 기회가 온다면 나는 오늘 무엇을 하고 있어야 되나? 어떤 책을 읽고 있어야 되나? 아니면 어떤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나? 라는 구체적인 행위를 정해놔야 됩니다. 예를 들어 박술이 여기 왔다. 네. 근데 박술이라는 사람은 사학 전공자 아니고는 잘 모르지만 그러나 그 시대의 역사서를 읽어서 그 시대의 분위기를 꿰뚫고 있다면 네. 이게 연출가나 작가 선생님과 말하자면 미팅을 할 때도 다 드러난다 이런 말이네요. 그럼 평소에 말하자면 내공. 그러니까 역사책을 네. 소홀히 하지 말고 꾸준히 제가 읽어왔거든요. 그리고 역사극도 연극을 몇 편 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그 분위기에 젖어 있었던 거죠. 아 그런 것들이 네, 나중에 네. 박수리라는 역이 딱 왔을 때 당황하지 않고 네. 이미 준비된 매뉴얼대로 캐릭터를 구축한 거죠. 알겠습니다. 미래가 언제 올까 굉장히 갑갑해하는 청춘들이 많을 것 같은데 네. 오늘의 팁은 준비를 하라. 그리고 영화를 보든 책을 보든 연기 연습을 하든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연습을 한다면 네, 그것이 사람을 지치게 만들지 않는다. 오래 견딜 수 있는 방법이고 네, 더 좋다면 그거를 즐기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준비하면 사람은 지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준비 기간을 즐길 수 있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